실제로 제가 이 통장 정리 기법으로 1년에 2,500만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통장 관리 비법,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5년 만에 자산을 20배 늘린 투자자입니다. 제가 투자학개론 채널을 만든 이유는 자본주의 게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채널은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지식, 퍼스널 파이낸스, 재테크, 자본주의,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기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짧은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통장을 정리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1년에 몇천만 원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무료로 통장 관리 비법,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생의 통장관리 비법, 돈 모으는 법입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월급을 받는 모든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장인이시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도 해봤는데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입사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아직도 통장에 처음으로 월급 몇백만 원이 찍힌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고 제가 아마 부모님께 각각 100만 원, 100만 원씩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친구들과 놀고 먹고 그리고 사고 싶었던 것들을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물욕이 심한 성격이 아니어서 아마 대부분 그냥 놀고 먹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입사 후에 큰 돈을 처음 만져보기 시작하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하죠. 사실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서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문제는 너무 늦으면 힘들어지지만 일찍 눈을 뜨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리해져요.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막 소비하고 싶잖아요. 가지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친구들이랑 매일 술 마시고 놀고 돈 자체를 관리하지 않게 되잖아요. 문제는 사회초년생부터 돈, 소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돌이켜보면 모인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 관리를 무조건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들고 사용해온 통장 관리 가이드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테크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무조건 있어야 해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모아서 우리는 집을 사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 무엇이든 하려면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해요. 아시겠지만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트는 장기 목표 선정 시트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돈을 모아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거죠. 이 시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트예요. 보시면 장기 목표 설정 칸에 기간과 금액이 있는데요.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라는 목표를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뒤에 5천만 원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3년 그리고 5천만 원이라고 기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우리의 장기 목표는 3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는 1년 안에
1667만 원을 모으는 것이고, 이를 더 쪼개서 한 달로 쪼개면 한 달에 139만 원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139만 원을 3년 동안 모으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을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고 싶다, 모아서 갚아버리고 싶다라면 우리의 목표는 한 달에 83만 원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목표 시트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원하시는 목표를 기준으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월급이 넘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 200만 원을 버는데요. 3년에 6천만 원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정한다면 한 달에 167만 원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167만 원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표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낮추면 월 139만 원이니까 생각보다 가능할 수 있겠죠. 반대로 목표가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목표를 3년 안에 2천만 원을 모으겠다. 그럼 월 56만 원이잖아요. 월 56만 원은 200만 원의 4분의 1 정도밖에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50%가 넘는 수준의 목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3년에 5천만 원을 모으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목표가 정해지면 다음 시트인 통장 정리 시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통장 정리 시트에 오시면 나의 현금 흐름을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시트가 바로 통장 정리 시트예요. 그래서 우선 통장 정리에는 기본적으로 4개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통장은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월급 통장이고요. 두 번째는 저축 통장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 통장이고,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이에요. 만약에 지금 통장이 4개가 없다면 나머지 그냥 기본적인 저축 통장을 4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4개의 통장에서 모든 현금 흐름이 관리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4개의 통장이 준비가 되었다면 각 통장을 분류해야 해요.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월급 통장이 어떤 은행이고 계좌는 무엇인지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저축 통장이 어떤 은행이고 그리고 계좌번호는 무엇인지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활비 통장도 어떤 은행, 어떤 계좌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도 어떤 은행이고 어떤 계좌번호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의 통장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월 현금 흐름을 정리할 건데요. 목표 설정 시트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했듯이 우리의 단기 목표는 월 139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 정리 시트로 넘어와서 저축 금액에 139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시로 했던 월급도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제 월급이 현재 예시로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고정 지출을 적는 거예요. 이 고정 지출은 내가 사전에 한 3개월치 정도의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면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고정 지출이 금액이 정해져요. 이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월 고정 지출을 30만 원이라고 정해볼게요. 고정 지출은 대표적으로 핸드폰 요금, 관리비, 월세, 기타 대출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의 총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비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정해지는 기준은 월급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저축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급에서 고정 지출과 저축 금액을 빼면 생활비는 31만 원이 되는데요. 한 달에 31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월 저축 금액을 낮추거나 고정 지출을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낮춰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고정 지출이 많다면 고정 지출을 낮추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을 좀 더 싼 걸로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비가 너무 타이트하다면
고정 지출 아니면 저축 금액을 조금 낮추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월 현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려지면 그 다음은 고정 지출과 저축 금액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 자동 이체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월 수입, 월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월급 통장으로. 그리고 나서는 자동 이체로 고정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축 금액도 월급 통장에서 저축 통장으로 자동으로 이체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생활비 통장에 고정비랑 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고 나서 남는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 이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든 예시와 같이 생활비는 31만 원이 들어오겠죠? 저축 금액은 매월 139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만 원을 저의 1개월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다른 돈들이 있다면 그 돈들을 이제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 비상금 통장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월급의 3개월에서 6개월치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만큼의 금액이 없다면 우리가 저축 통장을 통해서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축 통장에서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금 통장에 현금이 들어있고 비상금을 사용하게 됐다면 나중에는 부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월 목표가 정해진 후에 통장 정리를 완료하시면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비 통장에 있는 금액만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 하나만 보셔도 나의 돈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나가고 무엇에 나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통장 정리 기법으로 1년에 2,500만 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5년 만에 20배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이드북은 몇 년만 실천하시면 진짜 몇 년 뒤에 따라하길 진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서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을 제가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공지사항에 무료 공유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 글을 보고 들어오신 다음에 맨 아래 신청 방법은 댓글에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이 가이드북을 만들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이 가이드북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어디 갔는지를 모르거든요. 다 써버리고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큰 그림에서 내 현금 흐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이드북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거의 건드릴 게 없어요. 다른 걸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이고 유용합니다. 오늘 투자학개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